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29페이지 하단에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103조가 나와있죠. 103조 제가 한번 읽어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의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이걸 줄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한다. 그래서 반사회적이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104조가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시면 30페이지에서 서설 나오고 하단에 구체적 유형화 나오고 우측에 판례들이 빠바바바바박 나와 있거든요. 그죠? 나와 있고 32페이지 뭐 정의관념에 반한다. 33페이지 인륜에 반한다. 뭐 34페이지도 나오고 35페이지도 또 판례가 나오고 또 넘겨보시면 또 판례가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판례를 공부하긴 해야 되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이 분류 방식은 일본 학자가 분류한 방식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분류 방식 교재에 있는 게.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좀 기억하셔야 되냐면 개별적인 판례들을 뭐 수십 개, 수백 개 외운다 그래서 문제를 맞춘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판례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그럼 결국은 우리 대법원 판례가 하고 있는 유용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한 다음에 아 이래서 이게 반사회적이구나라고 이해하시고 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사례들은 그 분류 방식에 따라서 요래서 반사회적이구나라고 하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가. 그래서 이제 우리 대법원의 분류 방식에 따라서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대법원은 첫 번째로서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한 개 유형을 뽑아내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판례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범죄를 저지르기로 계약을 했다. 뭐 첩을 들이기로 계약을 했다. 도박을 했다.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죠. 그죠? 뭐 첩기약이 반사회적인지 아닌지가 헷갈리시는 분은 그것은 민법 문제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바른 생활 문제니까 중요하진 않죠. 이거는. 그죠? 두 번째부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은 겉보기에는 반사회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첫 번째,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그것을 강제하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별거 계약입니다.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뭐 할 수 없냐면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처하고 부부싸움을 했어요. 근데 제 처가 집을 나가겠대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몇 시에 나갈 거냐 그랬더니 오후 5시에 나간대요. 그래서 오후 5시부터 별거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뭐 그건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근데 문제는 오후 5시가 됐는데 이 아줌마가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파출소에 신고했더니 경찰관들이 와서 제 처를 강제로 끌어낸다. 반인륜적인 거죠. 따라서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이어서 무효인 거고요. 뭐 할 필요 없는 거냐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별거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고 이런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혼인 해소를 요건으로 한 혼인 예약도 갖춘 취지에서 반사회적이에요. 혼인 해소가 뭐죠? 우리 마누라하고 이혼하면, 우리 마누라가 죽으면 이런 거죠. 제가 어떤 아가씨를 꼬셔보려고 우리 마누라하고 이혼하면 나하고 꼭 결혼해 줄게. 이게 뭐예요? 혼인 해소를 요건으로 한 혼인 예약인데 진짜로 제가 재수없게 제처하고 이혼하게 됐어요. 그래도 저의 혼인은 강제할 수가 없는 거죠. 결혼하기 싫은 저를 강제로 결혼시키는 것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거죠. 따라서 이러한 혼인 예약은 무효인 것이고 따라서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시험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한테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자체도 뭐 하자는 거죠? 반사회적인 건 아니죠. 근데 만약에 조건이 갑돌이를 죽이면 1억을 주겠다라고 했다면 뭐가 반사회적이죠? 조건이 반사회적인 거죠. 이거 어떻게 볼 것이냐. 물론 갑을 살해하기로 하는 것은 범죄계약이니까 당연히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사람을 죽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갑을 살해하기로 하는 것만 무효가 된다 잃어버리면 1억은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묘한 논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에도 법률행위 전체가 쌍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로 하는 것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1억을 죽이려 한 것도 무효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든 안 죽이든 뭐 할 수 없습니까? 1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최근에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물론 이 자체는 뭐 하자는 거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것도 만약에 돈 받고 하기로 하면 반사회적입니다. 이런 돈들을 우리가 뭐죠? 뇌물이라고 하는 거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또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으면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반사회적인데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했다면 요 자체는 물론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근데 우리 판례는 돈 받고 하기로 했다면 반사회적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어떤 취지면 이런 거죠. 공무원은 당연히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할 의무가 있는 자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돈 받고 하기로 했다면 이건 뭐예요? 반사회적이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또 법원에 증인으로 선정이 됐다면 당연히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인 거예요. 그죠? 만약에 허위로 증언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받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기로 했다면 뭐가 된다는 거죠? 반사회적에서 무효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로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요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물론 임대차 계약 자체는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의 동기가 도박장을 개설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을이 갑에게 사업자금으로 출자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이 자체도 뭐하지 않은 거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동기가 밀수업을 하려고 출자 계약을 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마트 가가지고요 칼을 샀습니다. 제가 칼을 구입하는 것도 물론 뭐하지 않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동기가 살인을 하려고 칼을 구입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그 동기가 표시가 되든지 또는 알려진 경우에만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갑과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뭐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이거 모르셨어요? 도박장 좀 해보려고요. 라고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으면 요 임대차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당신에게 못 빌려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감 잡히시나요? 우리 갑에게 사업자금으로서 출자하면서 뭐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기간 당첨 좀 밀수하려고요.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다면 출자 계약은 뭐가 돼요?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출자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제가요 이마트 가서 아줌마 여기 사심이 어디 있습니까? 칼을 구입하는 거 물론 유의하겠죠, 그죠? 근데 제가 칼을 한 4자루 가지고 캐시어 아줌마 앞에 딱 내놨더니 아줌마 깜짝 놀라가지고 아유 무슨 이 칼을 몇 개씩이나 구입하세요? 라고 하길래 제가 된 놈 죽이려고요.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으면 요 매매 계약은 뭐예요? 무효니까 당신에게 칼 못 주겠습니다라고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유형했죠.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뭐예요? 반사회적인 경우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으로서 이거는 따로 기억할 건데 가족법상의 자유입니다.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그것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문제를 보실 때 등장인물이 가족이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서 미혼인 커플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반사회적이에요. 왜냐하면 혼인할 수 있는 자유는 국가라 하더라도 제한할 수 없고요. 개인의 계약으로도 제한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국가가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든다면 그 법은 위헌인 것이고 또 개인의 계약으로 법률행위로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계약을 했다면 그것은 반사회적 법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효다. 이런 취지죠. 그 다음에 등장인물이 부부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꼭 따져봐야 돼요. 만약에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가 돼요? 반사회적이에요. 왜냐하면 혼인할 수 있는 자유와 마찬가지로 이혼할 수 있는 자유도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줄 자유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뭐가 나왔을까요? 밑에 게 많이 나왔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식은 왠지 이혼은 나쁜 짓이기 때문에 제한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게 심리적 밑바닥에 깔고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생각인 거죠. 왜냐하면 혼인처럼 이혼도 절대적으로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죠? 세상에 진짜 싫은 사람하고 하루라도 더 사는 게 뭐예요? 지옥보다 더 힘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부부인데 10억짜리 토지를 증여하면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보 우리가 함께 사는 동안에는 임의로 팔아먹지마 팔지마. 다시 말하면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처분을 금지한 경우와 또 10억짜리 토지를 증여하면서 여보 내가 당신한테 10억짜리 땅을 주는데 혹시라도 우리 이거 헤어지면 이혼하면 요거 반환해야 돼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위의 것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요.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 팔아먹지 못한다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이혼하면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다는 뜻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계약 내용이 묘하게도 이혼을 하고 싶게 만들죠. 다시 말하면 이혼의 자유를 제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혼을 복돋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반사회적이지 않고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밑에 거는 무효예요. 이혼하면 돌려준다라고 계약했다면 밤마다 남편이 좁혀더라도 이혼을 못해요. 왜요? 이혼하면 얼마 날려요? 10억 날리니까, 그죠? 최근 들에 언론에서 뭐 이렇게 사랑과 전쟁 또는 뭐 전에 보니까 예능 프로에서 토론 같은 거 하던데 이런 게 한번 언론에 나와서 올해 결혼하면서 뭘 했냐면 혼인 계약을 했는데 어떤 계약을 했냐면 혹시라도 이혼하면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계약한 게 나왔더라고요. 반사회적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혼하면 재산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는 말은 결국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뭐하게 돼요? 제한하기 때문에 반사회적에서 어떻게 해요?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약간 상식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내 것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네 번째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으로 평가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이 뭐냐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너무 착하게 접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주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꾸 틀려요. 문제는 여기서 시험 문제 답이 나오는데 인간 별로 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평균적인 인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세금 회피입니다. 세금 회피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금이 부과됐는데 기쁘고 세금을 내는 것이 행복한 사람은 또라이인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세금을 내기 싫은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인간 본성의 발현으로서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두 번째로 채무회피입니다. 우리 속담에 뭐가 있냐면은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는 얘기 있죠. 친할수록 동거래하지 말라는 말도 있고 형제간에 동거래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어디서 돈 빌리나 진짜 러시안 캐시밖에 없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격언들의 의미가 뭘 전제하고 있냐면요. 돈을 안 갚는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본인은 안 그러시겠지만 인간이면 당연히 빌릴 때는 간도 쓸게도 다 줄 것처럼 어떻게 해요? 얼랑망고 끼다가도 막상 갚을 때 되면 왠지 꽁돈 나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도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하지 않다고 보죠?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마 또 올해는 또 요새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과도 뭐 예관되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비자금을 모으고 범죄자금을 모으는 것은 물론 반사회적입니다. 나쁜 짓인 거죠. 근데 이미 모아놓은 비자금이나 범죄자금을 은닉하는 행위, 숨기는 행위는 인간이면 당연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가장 인간적인 분이 누구냐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죠. 그 형이 뭐라 했죠? 16만 원이고요. 16만 원밖에 없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천억의 비자금, 범죄자금이 있을 때 그것을 알아서 내놓는 사람은 인간 본성인 측면에서는
비정상인 거예요. 인간이면 당연히 그것을 뭐 하려고요? 숨기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정상적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면 투기행위도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또라이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줄 알고 사는 또라이가 어디 있겠어요? 다 어떻습니까?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 사는 거 아닌가요? 인간 본성인 거죠. 근데 많이 올랐어요. 2배 올랐어요. 그랬더니 투기래. 그거는 나중 문제인 것이고 인간이면 당연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정상적인 것이고요. 따라서 투기 행위도 뭐 하지 않다고 봅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까집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근데 판례는 뭐만 볼 거냐면 이 부분만 좀 보자고요. 교재 35페이지 보시면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라는 취재 판례들이 쭉 나와 있는데 1번과 2번은 강박과 관련된데 강박을 당했으면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판례인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뒤에서 우리가 배울 건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놨는데 앞에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반사회적에서 무효다라고 해석해버린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강박을 당했으면 취소할 수는 있지만 이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다고 보고요. 3번 같은 건 의미가 없고 4번 볼까요? 4번 보세요.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처가 나왔죠. 처가 나왔으면 뭐가 나온 거죠? 부부.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보세요.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라는 말은 이혼하면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뭐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라는 판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너무 당연한 것이고 6번 판례 이거는 나중에 대리해서 봐야 될 판례고요. 그 다음에 7번은 뭔가요? 이거죠. 비자금을 모으는 것은 뭐예요? 반사회적이지만 비자금을 은닉하는 행위는 인간 본성에 바르니까 뭐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죠. 그 다음에 8번은 뭐 의미 없고 9번 같은 경우도 일종의 인간 본성에 바르는 보고요. 10번과 11번 판례 보시면 10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11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채무회피죠. 그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채무회피고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에 바르니까 뭐 하자네?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판례고요. 또 넘겨볼까요? 12번 상속세 14번 매둔이 부과될 공과금 15번 양도소득세 16번 양도소득세 이건 또 뭐로 줄일 수 있어요? 요거죠.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에 바르니까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판례고요. 13번 판례는 뭐겠습니까? 요거죠. 투기행위도 이익 추구행위로서 인간 본성에 바르니까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반사회적이지 않은 것은 우리 판례가 대부분 뭐이기 때문에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반사회적 법률행위 효과입니다. 무효입니다. 그죠? 따라서 무효기 때문에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행을 했을 때가 문제가 돼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행한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 원인 급여,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한 것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두 당사자 중에서 불법 없는 당사자는 돌려받을 수가 있다라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렇습니다. 나쁜 짓을 한 놈을 국가가 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 불법 없는 당사자 문제는 불공정한 법률에서 볼 거고요. 일단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죠. 갑이 을이라는 여자분을 만나가지고 살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내 첩 좀 내줄래라고 얘기를 하면 반응이 뭐해야 돼요? 이런 미친놈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이게 미친놈 소리가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내 첩이 돼주면 강남에 있는 20억짜리 빌라를 줄게 라고 하면 미친놈 소리가 잘 안 나온단 말이죠. 시험에 나왔죠. 그들이 초타 인간화 해가지고 첩 계약을 했다라도 요 첩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을은 갑에게 첩대줄 필요도 없고요.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도 없는 거죠. 다만 등기를 해줬어요. 이때는 갑이 을에게 돌려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요구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준 것은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을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첩은 대줄 필요가 없었던 거니까 해줄 필요도 없는 거고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 받은 거는 누구 거예요? 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확정적으로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해요. 왜요?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죠? 따라서 갑은 을은 갑을 떠나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는 게 결론인 거죠. 그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효과해가지고 1번 무효다 해가지고 기억 나오고 니은 기억의 B번 보시면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판례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에 의하여 급부한 자가 그 범위의 소유권이 자기의 이익이 있음을 이유로 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부정이 된다. 왜냐하면 디귿번 결과적으로 이 빌라는 갑의 것이 아니라 을에게 확정적으로 소유권이 기속된다는 말이 나와 있죠. 기타 효과 절대적 무효입니다. 제3자 전혀 보호되지 않는다는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 정리하는 차원에서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기억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에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만 이 자체가 뭐는 아니죠? 반사회적이진 않죠. 2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허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요거죠.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죠. 이것번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양도소득세 회피,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죠. 그래서 리을번만 반사회적입니다.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